두 번째 강의는 촉. 예, 촉. 예. 시대를 미리 보는 아티스트의 촉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크게 기본적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모두는 예술가였거든요. 우리 모두는 창작자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티스트의 촉에서 앞으로의 창조 경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노소영 관장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트센터 나비라는 곳이 약간은 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설립이 되었죠. 시작이 이제 IT 혁명 이제 97년부터 이제 제가 전환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현대미술관이었던 것이 IT 혁명하고 인터넷 혁명 나오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아티스트의 촉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미디어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걸 좀 미리 좀 알아보려는 그런 약간 불순한 동기로 이제 그 저를 지원했던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사업가의 그 입장이죠. 근데 예술가는 또 조금 달라요. 예술가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멍석을 깔아놓으면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몇 년을 제가 이게 저는 재밌겠다. 이 예술가들의 안테나하고 를 가지고 앞으로 이 미디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게 재밌겠다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을 운영하고 보니까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강의를 제 얘기만 들으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다채롭게 이미 제가 여기 서평에서 몇 번 얘기를 한 바이기 때문에 오늘 다채롭게 저의 젊은 용사들 제가 지원군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서두를 띄우고 그다음에 저희 그 큐레이터들이 진짜 아티스트들이 시대에 앞서서 시대를 앞서서 바라본 그 사례들을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랩업을 잠깐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세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연구원하고요, 김시우 연구원, 그다음 박은정 연구원 세 분 먼저 말씀을 잠깐 듣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앞에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 아트센터 나비는 미디어 아트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술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촉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파이오니어인데요. 어떤 이 예술가들이 엔지니어들과 다른 어떠한 감각을 지니고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조금씩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 글래스인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구글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 구글 글래스는 당연히 그 중심에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혁신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새롭 2012년에 처음 제품이 나오고 지금 테스트 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혁신이라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계시는 교수님인데요. 1980년대에 이미 웨어러블 컴퓨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1990년대에 찍은 다큐멘터리 MIT에서 공부를 하셔서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당연히 멍청해 보이고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의 아티스트죠. 당연히 조악하고 당연히 이상해 보이지만 벌써 30년 전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 프로토타입이 나왔고요. 이분은 30년째 이 장비를 실제로 착용하고 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캐나다 여권인데요. 여권 사진을 진짜 끼고 찍으십니다. 그래서 2002년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세관에서 걸리셔서 못 나가시고 2012년 프랑스 맥도날드에서 구타를 당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분이 많이 각광받는 이유는 당연히 구글 글래스의 프로토타입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많이 각광을 받으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9년에 이미 현재의 구글 글래스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착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인터뷰에 따르면 나는 이미 예전에 구글 글래스가 한 실수를 이미 했고 난 이미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이제 아이탭이라는 기술인데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구글 글래스에 대한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항상 치켜 뜨게 된대요. 이렇게 항상 치켜 뜨게 되면서 뭐 자꾸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실수를 90년대 이미 했고 자기는 지금 요겁니다. 아이탭 기술인데 눈에다가 레이저를 직접 쏘아서 화상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개발했고 자기는 이미 그것을 수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을 이 구글 글래스가 이 사람을 따라했다라고 당연히 하지 못하겠지만 구글이 만약 만드는 이 리서치 기관에 스티브 마니의 작품을 보지 않았을 리는 당연히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의 촉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재미있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드릴게요. 스콧 피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가상 현실과 원격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티스트시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뒤로 잠깐.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거를 착용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Y라고 말씀하셔서 재미있는 사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앞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 난 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나는 한쪽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삭상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뒤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뒷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서 인터넷으로 어떤 장면을 계속 이제 한쪽에 볼 수 있는 이제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도 2004년에 이 사람하고 이제 불러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관이 아니라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검색대를. 그래서 못 왔어요. 서울에. 근데 프랑스에는 어떻게 가가지고 구타까지 당했지,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하여튼 좀 괴짜이십니다. 예. 그러면 다음 작품은? 예, 다음은 마사키 후지하타의 작업인데요. 저는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사키 후지하타 선생님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파리의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을 이제 여행하시면서 그 지역을 실제로 이제 캠코더를 들고 여행하시면서 찍은 영상을 그 가상의 어떤 또 그 영상에 같이 합성을 해서 마치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동시에 리얼과 이제 또 리얼하지 않은 버추얼한 그런 현실을 체험하는 것을 작업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영상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연도, 작업 연도. 예, 2000년. 2000년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구글에서 구글 오드뷰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게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2009년도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지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장소를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현장 사진들, 수많은 유저들이 여기다가 올려놓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마치 거기를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서비스들 오픈한
2005년도에 오픈하는데 그보다 이제 앞서서 이렇게 먼저 이제 작업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너무 과거와 현재를 급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폴 셔먼의 1992년 작품 텔레마틱 드리밍입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1995년 일본에서 한 전시인데요. 일본 말이지만 딱 보시면 아십니다. 어떤 작품. 위에 일단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지도가 나옵니다.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自分の感覚を問う作品です。 혹시 아시겠지만 하나의 동영상을 전달을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교류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어떤 92년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대화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 간이었다면 이제부터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기술이 그 순간에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실제예요. 네, 저 잘 보시면은 느끼는 얼굴 보시면 スパイラルホールの会場には 예. 그래서 1992년도에 폴 셔먼이 이런 시도를 하였고 저희 아트센터 나비에서 2000년도에 나오코 토사라는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사람 간의 감정 교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재밌는 건데요. 요거를 움직이고 두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이걸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를 좀 껴요. 그래서 여기서 메저하는 게 맥박하고 뭐 땀. 그래서 이제 이거 두 사람의 손이 가까워졌을 때 맥박이 빨리 뛴다, 늦게 뛴다, 뭐 그런 걸 입력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펑션을 어떻게 만들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호감이 있는 것, 뭐 가까이 갔을 때 빨리 뛴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그 함수값을 만들어서 결과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남녀 인어가 두 사람이 호감의 상태일 때는 뭐 잘 사이좋게 놀다가 별로일 때는 이제 한 사람이 하나를 뭐 구타하고 집어 던지고 이제 그랬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좀 초반적인 시도지만 감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끊임없이 작가들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아직 멀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도 잘 못하고요. 그거를 또 데이터화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곧 머지않은 미래에는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을 감정 시뮬레이션이 생각이 됩니다. 네. 트라이얼로 내가 설명할게.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 물고기가 있고요. 여기 인공 생명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사람이 손으로 이제 컴퓨터 음악을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음악에 따라서 인공 생명의 모습이 바뀌어요. 평화로운 음악이면 굉장히 스무드해지고, 안 그러면 사나워져요, 모습이. 물고기 앞에다가 모니터를 갖다 놨죠. 그래서 모니터에서 인공 생명을 보여줘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걸 보고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진다. 그 물고기의 움직임을 또 인공 생명에 반영하고, 어쨌건 삼자 대면이라는 뜻의 인간과 자연과 인공 생명 간의 어떤 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1년에 저희가 이거 만드는 한 20명 정도 들어갔어요. 다 하는데. 다 이렇게 뭐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뭐 며칠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음악도 뭐 그 장재호 선생님이라고 컴퓨터 음악 쪽에 지금은 이제 대가가 되신 그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아주 음악도 좋았고, 이렇게 연주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짜잔 했는데, 작가들은 이제 그 메인 작가들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한쪽 옆에 서 있고, 물어봤어, 기자가. 이게 뭐냐고. 대답을 못해. 자기가 뭔지를 몰라. 뭔가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촉에 끌려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보라고,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여줬죠. 이게 인간과 자연과 인공생명 간의 토탈 티어터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박은정 연구원이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에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현재 미디어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모리스 베나윤의 그 감정 예보라는 작품입니다. 날씨 지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예보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이 작가는 그 SNS나 그 구글의 서치 엔진에서 그 사용되는 감정의 이제 분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치를 해서요. 세계인의 감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감정, 그러니까 그 내일이나 모레 감정의 동향을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 작가는 그 3,0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렇게 그 감정을 추출을 했고요. 특정 지역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뭐 행복한, 뭐 두려움, 뭐 혼란 같은 감정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 빈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내일의 트렌드는 컨퓨즈드가 2.7%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예술을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미래에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에는 뭐가 어떤 것이 이제 뜰 것인가 소위 말하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게 하는 걸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품들이나 이걸 보고 느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3S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S는 simplicity입니다. 단순성.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죠. 너무 복잡해졌는데 더 이상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의 그 욕구, 바람일 겁니다. 단순하게 해주는 거, 뭐든지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그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더 이렇게 그 네트워크나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 일상이 옮겨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참 이걸 갈구하게 되죠. 스킨십, 터치가 물론 간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피지컬하게 이렇게 닿는 걸 사람들이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터치로 이제 바뀌었듯이 더 터치, 그러니까 요거 손가락만 아니고 아마 더 터치하는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거를 뭐 종교성은 뜻은 아니고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거는 사실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1960년대부터 뭐 그런 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일한 그런 뭐 이론이나 세상 설명하는 그게 없고 모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 논리적이고 파편화되고 분절되고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가치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뭐 가정, 학교, 뭐 회사, 지금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커다란 어떤 토탈리티, 전체성을 원하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전체가 있어서 그거가 그냥 뭔가 다 설명해 준다면 그냥 속아볼래. 뭐 거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요새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그 돈을 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이제 그쪽에서 뭐 보통이면은 상상도 안 가. 박사학위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도 뭐 진리교 생각나시죠? 거기 박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뭐 신천지 이런 데도 굉장히 인테리들 많이 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리추얼리티는 그런 뜻에서 그렇고 뭐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비밀을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뭔가 세계적인 뭔가가 대박을 치려면 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누구나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네트워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의 환경이고요. 여기 네트워크에다 뭘 실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이죠. 정의라는 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를 어떻게 네트워크에다 실을 수 있을까? 설사 그것이 휘발성이 강하고 순간적이고 얇게밖에 안 펼쳐진다 하더라도 깊은 정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내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오케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